지금 현재 이제 진행할 세션은 피칭과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구조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아, 제가 오늘 이제 세션을 맡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키워라 벤처스,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이제 초기 투자사,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기업, 글로벌 기업들의 싱가포르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 히오라 벤처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엑셀레이터 테니티의 벤처 파트너로도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K 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스타트업 업계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그룹, 독일에서 이제 시작된 글로벌 엑셀레이터인데 거기에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베트남에서도 들어오셨는데 8월 말에 있는 이노엑스 스타트업 피칭 경진 행사에 또 어, 준결승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위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약 10년 정도 이제 업무 경험이 있고요. 스타트업계에는 약 5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맡아서 운영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마켓 액세스 프로그램은 한 20여 개가 되고, 제 프로그램을 거쳐가신 이제 보육드린 스타트업 개수가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의 목적은, 피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세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흔히 피칭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기업이고, 우리 솔루션은 어떻고, 이런 정보를 빠짐없이 이제 많이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되세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하지만 사실 피칭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뭘 하고, 우리 솔루션이 뭐 어떤 거라는 정보 전달보다는 공감과 설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 기업들이 피칭을 주로 하고 있는 뭐 투자사 그리고 잠재 파트너 분들은 복잡하고 뭐 복잡한 기술 용어 그리고 또 긴 설명보다는 이 팀이면은 정말 이거 해내겠구나 라는 이제 감정적인 공감 아니면은 이 팀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확신 이런 걸 더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보다는 감정과 그리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피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우리 투자사나 아니면 잠재 파트너분들이 이 기업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니면은 정말 뭐 한 문장으로 여기 기업은 이런 거를 하는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거였으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피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게 죄송해요. 앞부분에도 있지만 뒷부분에도 나올 건데, 저는 오늘 우리 기업들이 이 피칭 세션, 제 세션을 들으면서, 각 기업마다 내 피칭에서 기억되길 바라는 이 한 문장, 이거 뭘까라는 걸 좀 많이 고민하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피칭에서 기억된 바라는 문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펀치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결론,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비게이션에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 들어오는 목적지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에 가려고 하는 경로가 어, 서론 본론, 스토리 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음에 두시고 제 세션을 오늘 한번 들어보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피칭에서 통해서 기억하고 원하는 문장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칭의 핵심 요소는 피칭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명확한 구조를 갖추는 건데 이 구조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피칭에 들어가는 이제 요소예요. 뭐 빠질 수 없는 요소죠. problem, solution, market traction, 그리고 뭘 이제 요청하는지 ask. 첫 번째 problem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현재 시급하고 크고 또 왜 지금이 적기인지를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10억 톤의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솔루션인데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솔루션은 무엇이 특별한가? 뭐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뭐 2배가 더 빠르다, 효율성이 더 높다, 뭐 가격이 낮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우리가 솔루션이 뭐라는 이제 설명보다는 문제 해결 방식이나 아니면 차별화된,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지션, 그리고 틀린 점, 독창적인 면,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 트랙션. 그런데 이제 뭐 우리는 뭐 매출이 되게 높아요. 이런 것보다는 올해 뭐,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우리 성과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잠재력인 뭐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숫자로 좀 뒷받침해서 증명해 주면은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사들이나 아니면 판매 뭐 그러니까 뭐를 원하시는 이제 뭐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이 피칭을 통해서 이 타겟 오디언스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타내 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회사예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뭐 "저희는 펀드레이징 중인데 뭐 지금 뭐 펀드레이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제 막 펀드레이징 뭐 100 밀리언 투자했는데 펀드레이징 했는데 지금 뭐 싱가포르 진출해서 파트너십에 많이 이렇게 가속화를 붓고 싶은데 저희 파트너가 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걸 원하는지 이 피칭을 통해서 얻고 싶은지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미 준비가 되면 사실 좀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감을 많이 잡았다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두 개는 좀 흔히 많이 보는 이런 거는 조금 피칭하실 때 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좀 담았어요.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는 아니고 그리고 글로벌도 대략적으로 피칭 시간이 3 분에서 4분 정도예요. 짧으면 2 분, 뭐 길면 진짜 5 분. 근데 한국은 이제 대부분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10 분, 뭐 20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긴 거보다는 좀 짧게 명확한 거를 글로벌 투자사들이나 아니면 파트너분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각 슬라이드는 뭐 8개에서 10장 정도로 제안을 하고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글로벌리 유명한 뭐 인큐베이터, 엑셀레이터, 투자사인 Y 콤비네이터, 텍스타즈, 세코아에서 어떤 내용을 보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또 각 기업 뭐 벤처 뭐 VC나 아니면은 그 VC 하우스마다 틀리긴 하지만 이 들어간 내용이 또 중복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로 해서 추후에 글로벌 투자사나 파트너 상대로 피칭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슬라이드는 이제 총 슬라이드는 8개에서 10장 정도로 하시고 슬라이드당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이렇게 빠르게 명확하게 어 메시지 전달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이걸 통해서 그냥 있는 걸 다 보여준다기보다는 관심을 유도하는 해서 두 번째 미팅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피칭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 기업들 많이 보면은 "우리는 뭐 하고 우리 상품은 어떤 거에 대한 강조하는 내용을 되게 많이 담는데 이것보다는 청중이 어떤 내가 얘기했을 때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피칭 덱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방이라고 돼 있는데 한글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방인데 펀치 라인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칭이 끝났을 때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무엇일지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피칭 서론 본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 라인을 좀 만들면 어떨까,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앞변에 말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가 보다는 투자사나 아니면 청중들이 어떤 내용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지 그분들 이제 입장에서 좀 피칭덱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감 가는 피칭,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투자사들이나 파트너분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투자사 같은 분들은 뭐 헬스케어, 딥테크, 뭐 AI 이런 다방면에 모두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본인들의 이제 관심 분야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 들어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게 좋고 어려운 이제 뭐 용어보다는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는 이제 뭐 파운드 분들이나 아니면 주요 키 플레이어들이 팀 멤버들이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하면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지만 모르시는 뭐 청중들을 위해서 한국의 MIT, 카이스트는 한국의 MIT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MIT는 글로벌리 유명한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파트너십이 뭐 부산 광역시랑 있다. 그랬을 때 부산을 이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은 뭐 한국에서 제2의 뭐 도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면 좀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스토리 라인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샷 내용을 무엇인지 이제 해석할 예를 들어서 어, 한글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나 앱을 있을 때 이렇게 캡처해서 영문 되게 많이 넣으세요. 근데 이제 한국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저는 이게 특별하게 다르게 이제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린샷도 이제 영어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분은 투자사분들이 글로벌 투자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코리안 원으로 이렇게 뭐 펀드레이징 금액이나 아니면은 이제 금액 관련된 거를 나타낼 경우에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단위가 올라갈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피칭덱은 글로벌 청중을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US 달러로 표현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발표할 때도 더 쉽고 그리고 듣는 분도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통된 기준 사용, 정량적인 수치 활용. 피칭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사실 이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매출이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뭐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300%였는데, 300% 성장했는데, 뭐 이번 분기에는 5억 원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좀 정량적인 딱 들었을 때 좀 계산이 나오는 그런 수치를 이렇게 설명을 뒷받침해 줘야지 좀 더 설득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브랜드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뭐 아시아의 우버나 아니면 뭐 글로벌 넷플릭스처럼 구독 기반 서브스크립션 피 구간의 뭐 성장 모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좀 빨리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글로벌 브랜드를 비교하면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단번에 이제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피칭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또 사전 조사하기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잘 알고 있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새로운 시장에 이제 시장 접박성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우리 제품이 좋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잘 될 거라는 것보다는 이 로컬에다가 저희가 마켓핏이 시장 접박성이 잘 높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고 하면은 그 타겟 국가의 뭐 고객 특성이나 이해에 대해서 뭐 실제 뭐 인터뷰한 내용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뒷받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현지에 있는 경쟁사 분석들 그리고 당연히 나라마다 또 규제나 이런 게 진입 장벽이 틀리기 때문에 규제나 뭐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법적인 요구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피칭에 다 조사해서 넣으면 아무래도 글로벌에서 이 사람들 되게 많이 준비가 됐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주요 플레이어들, 뭐 우리가 원앤 온리가 아닌 이상은 뭐 또 그리고 그 시장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파트너 기업이나 대형 고객들 그리고
빅네임들 딱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넣으면은 아무래도 뭐 피칭 들을 때 '아 이분들이 좀 준비가 많이 됐고 이미 인제 진입하려고 이런 파트너십들이랑 또 형성이 됐구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빅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단에 말씀드린 것과 같지만 그러니까 ask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원하는지 그 피칭이 아니면 사업 개발을 원하는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피칭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영어로 말하면 "There is no one thing fits all." 그러니까 뭐 하나 피칭 덱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원하는 피칭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피칭 덱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뭐 인베스터들을 위한 펀드레이징의 목적인 피칭 덱인 것 같은데 뭐 파트너십 의논을 할 때 발표하시는 경향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 건 사실 인제 파트너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펀드레이징 우리 지금 이거 하니까 같이 참여해 줘."라는 건 사실 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미리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뭐 피칭에 대해서 피칭 덱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피칭 덱에서 인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 뭐 4 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인제 두 번째 파트인데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이서연 매니저님 지금 손 드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 죄송해요. 혹시 대기방에 제가 지금 권한이 없어서 대기방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어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릴 건데 두 가지 프레임워크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인제 히어로 구조라고 해서 어 이제 주인공 히어로가 나와서 인제 히어로 구조라고 하는데 저희가 흔히 인제 뭐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전개 방식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히어로 인제 여기 나오는 히어로는 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인제 창업가나 기업이 아니라 고객이에요. 그리고 인제 이 갈등 그다음에는 conflic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랑 이제 연관이 되는데 우리 히어로 고객이 겪고 있는 인제 뭐 문제나 불편함, 페인 포인트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인제 해결하는 솔루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독특한 이제 솔루션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제 들어가는 인제 요소가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인제 사용해서 우리 인제 이 히어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이런 페인 포인트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고객이 삶이 나아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치 창출이 되었다라는 보여주는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피칭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한 식당의 사장님께서 매일 3 시간 그러니까 한 식당의 사장님이 이제 고객이시니까 히어로고 매일 3 시간 재고 관리 낭비가 인제 3 시간씩 재고 관리에 인제 시간을 이제 보내셨는데 그게 이제 갈등이 되겠죠, 페인 포인트. 그리고 그랬는데 우리 기업들의 AI 재고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 이제 솔루션이겠죠. 그리고 10분 만에 자동으로 재고가 업데이트되고 뭐 효율적인 걸 효율성을 2 배로 뭐 올렸다. 뭐 레비뉴를 두 배 정도 성장하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한번 우리 기업들의 피칭 덱을 좀 준비하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사이먼 시넥이라고 골든 서클에 인제 나오는 내용인데 Why, How, What 구조로 이제 피칭 프레임워크를 인제 덱을 만들라. 이제 우리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제가 정말 많이 보는데 우리는 뭐 하는 기업이고 우리 상품은 일회가 거의 한 3분의 2가 되는 경향이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what이라는 내용을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어 투자사 공감할 수 있는 이유
아니면 왜 이런 걸 시작하게 되었는지, why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why, how, what인데 why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하고 있는지, 뭐 창업의 이유나 문제점을 해결할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피칭덱 할 때 왜 이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제 퍼스널 스토리라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해서 시작하라고 그런 내용을 많이 뭐 아마 많이 권유를 아니면 충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게 이제 이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hy에 왜 내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문제 해결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이제 핵심 전략이 있고 이런 게 다르다. 뭐 가격이 훨씬 더 낮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위해서 훨씬 월등히 몇 배가 높다든지 시간을 많이 줄여둔다든지 이런 걸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이제 제품 서비스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겸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 프레임 두 번째는 why, how, what 구조의 피칭덱 프레임 워크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이제 두 개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권해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피칭 덱은 스토리텔링이고 이 스토리텔링은 이제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는 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어로 그리고 또 뭐 why, how, what 이 두 가지 구조를 우리 기업들마다 다 이제 특별한 점이 있잖아요. 독특한 독창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잘 맞는 뭐 프레임워크를 하나를 정하든지 해서 우리 청중들이 피칭덱을 듣는 청중들이 우리 기업들이 말하는 이제 솔루션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공간과 이런 이제 뭐 트랙션이나 뭐, 이제, 성장하는 이제, 뭐, 수치를 통해서, 이런 잠재성이 있어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설득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피칭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아직 한 분이 못 들어오셨다고 계속 네, 그러시죠. 죄송해요. 예. 저희한테 권한이 안 네, 나온 권한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왜 안 되는지. 아,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 시간은 네. 30분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 피칭 덱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놓치는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이제 내용 그리고 이제 뭐 피칭 덱을 준비하는 프레임워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복잡하고 많이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전달하자. 피칭이 되게 짧잖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은 뭐 2분에서 아까 3분, 4분 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이야기보다 짧고 명확하게 문제 해결, 성과,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 구조에 맞춰서 피칭 덱을 준비해서 깔끔한 구조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 라인, 감정과 데이터. 피칭에서 이제 스토리 라인만 많이 넣다 보면 감성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치만 또 데이터만 넣으면 너무 차갑고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잘 융합해서 고객의 실제 사례나 아니 문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설득력을 올릴 수 있는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시하면서 감정과 그리고 데이터를 같이 잘 융합해서 효과적인 스토리 라인을 형성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세션을 들으면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세션을 듣고 나서도 한번 이런 이제 뭐 피칭 구조나 스토리텔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피칭 덱을 짤 때 내가 과연 전달하고자 하는 이 한 문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좀 한번 준비해 보시고 그거를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조와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서론 본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 라인, 이제 여정이 될 수 있잖아요. 피칭되고 준비하는 여정, 서론 본론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피칭이 좀 설득력 있게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